네, 반갑습니다. 짠나무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금요일입니다. 또 금요일. 또 사전투표일.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투표율을 보니까 또 대선 때하고 마찬가지로 전라도가 엄청 높고, 또 대구, 경북은 조금 높은 대구가 낮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부정선거다. 가세연하고 뭐 공병호하고 황교안이 같은 이런 쓰레기 새끼들이 몇 년을 그리 뜯어놓으니까 투표를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만큼 사람이 세뇌를 당하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 전혀 안 된다니까요. 세뇌를 당하고 나면. 종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뭡니까, 유튜브 종교. 아니면, 뭐, 우리가 이때까지 받아왔던 교육, 공교육에서의 이제 왜곡, 뭐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마음속에, 가장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의심을 해야 된다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의심이에요, 의심. 항상 의심을 하고, 그러고 나서 왜 저런 얘기를 했지?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고 나서 그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같이 보고 배우고 쌓아왔던 경험치, 상식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그 부정선거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지금 3년째 지금 떠들어대는 그 새끼들 말 중에 맞은 거 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새끼들이 이때까지 했던 얘기들 중에 맞는 게 있었으면 이해를 해요. 근데 단 하나도 맞았잖아. 아니, 뭐 예전에 저도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신의 한수 신혜식이, 어, 오바마 말년 때부터 해가지고 트럼프 거의 끝날 때까지 한 5년 가까이를 북포간다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그런 걸 보고 듣고 했으면, 아니, 몇 년을 갖다가 5년, 6년을 북포간다 해가지고, 그게 단 한 번도 안 맞았는데, 지금도 똑같이 개소리쳐 씹으는데 가서 또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듣고 있어요. 황장수 같은 그런 놈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로그아웃을 해보니까, 블락 처리가 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상태면은 내가 그걸 삭제를 안 하면 나한테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게 맞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가세연, 제가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코인만 빨으라고. 코인만. 코인만 빨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이제까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제가 어제 뭐, 김세희가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려놨길래, 수익 창출이 중단됐다 하면서, 막 주저리, 직원이 24명이고 또 징징거리고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돈 달라는 얘기잖아. 밑에 또 찐 우파,
뭐, 찐 보수, 뭐, 우리 김세희 대표님, 뭐, 아유, 미친 새끼들. 그래서 제가 딱 한 줄을 적었죠. 기생충 새끼들. 이라고 제가 적었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게 만약에 노출이 계속되어 있었으면, 뭐, 싫어요든 좋아요든, 아니면 댓글이 답글이 달렸을 거 아닙니까? 그 또,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반응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실질적으로 로그아웃을 한 상태로 한번 봤죠. 그 로그아웃을 한 상태로 보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 아이디로만 볼 수 있게 블락 처리가 돼 있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황장수한테도 한 번씩 달았고, 열린공감 TV에 가서도 달았고, 그 뭐야, 그 서울의 소리 가서도 좀 달았는데, 전부 이제 블락 처리가 됐다는 얘기죠. 블락 처리가. 어, 그래 이제 유튜브에서 경고가 들어왔답니다. 경고가 아니죠. 유튜브가 수익 창출 중단 처분 내렸다. 그리고 3개월 후, 3개월 후에 다시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수익 창출 중지가 아니고 아예 수익 창출이 안 되고 3개월 후에 다시 신청을 해라. 그때 한번 심사를 해줄게. 그럼 이거는 거의 이제 채널 날아가는 수순이죠. 그리고 김건희 7시간 녹취 공개한 서울의 소리도 수익 창출 중단됐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의 뭡니까 이거 알고리즘 로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뭡니까 뭐 노란택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추이로 봐서는 하나는 확실해요. 그 뭡니까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저기 뭐야 이때까지 언론에서 떠들던 그 외에 얘기를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동영상을 날리더라고요. 저도 저번에 뭡니까 그 12월 달에 한번 저기 그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저기 뭡니까 그 몇 번 방송을 했었죠. 그런데 그래 그게 한 일주일 전인가 구글에서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그 뭐야 했더니 뭐 봤더니 이제 내용은 그러니까 백신과 관련해서 뭐 이제 허위 사실을 뭐 했다 이거더라고요. 그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거는 전 세계 공통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유대자본이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쪽하고 다 연관돼 있는 노래잖아요. 뭐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백신 관련해서는요, 그 유대자본이 뒤에서 힘을 쓰는 것 같고, 그 외에 보면 뭐 전부 뭐 황장수 그 새끼도 뭐 그 하루 이틀이 아니죠. 그 새끼는 뭐 제가 보기에도 알기로도 한 3, 4년 전부터 조회수 조작 막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작이 아니에요. 황경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건 조작이 절대 아니에요. 지가 개소리를 계속 10년을 넘게 개소리를 쳐 씹으니까 구독자 수는 50만 명이 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구독자 수가 50만 명인데 왜 조회수가 뭐 많은 게 한 3만 정도밖에 안 나오냐. 그게 나오는 게 맞다니까. 씨발 10년을 넘게 개소리를 쳐 씹으렸는데 정신이 똑바로 바뀐 놈이면 그걸 듣겠냐고. 그런데 계속 그 정권 바뀌기 전에 문가리 탓이다 하더만 정권 바뀌고 바로 이틀 후부터 또 우리 토끼 형 탓이래. 정신 나간 새끼들 아니에요, 정신 나간 새끼들.
그 여기도 보면 그 밑에 댓글 보면 정권이 바뀌어도 뭐 똑같네 뭐 이런 얘기를 씹으려요. 그 서울의 소리는 또 뭐 그 탄압이다 하죠. 아니 우리 토끼 형이 뭐 했나? 아니 씨발 뭐 저기 구글 코리아에 뭐 사람을 심어서 뭘 했어?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뭐 사람을 심었냐고. 어이 새끼들아. 그래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구글 코리아가 정권이 바뀌어 놓으니까 어 정권의 눈치를 좀 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잠깐 들어요. 근데 그럴 거면은 서울의 소리도 서울의 소리지만 열린공감 TV도 날려가야 되는데 아직 열린공감 TV가 안 날라갔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죠. 근데 이제 아침에 그 다대표님과 통화하면서 다대표님도 이제 잠깐 혹시 그래 구글 코리아 쪽에서 눈치를 보고 좀 알아서 기나? 좀 그런 느낌? 왜냐면 방금 보자 김건희 7시간 녹취. 그다음에 얘들 저 뭡니까 그 강용석이 무슨 짓 했습니까 얼마 전에 사기쳤잖아요. 우리 토끼 형 상대로. 그 이게 물론 지금 당장은 좀 그렇게 단정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열린공감 TV라든가 저 그런 악질적인 놈들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아마 순차적으로 할지 좀 더 지켜보고요. 열린공감도 날아가고 만약에 몇 개가 더 날아가면 그러니까 저기 그 보셨듯이 뭐 이런 김건희 뭐 녹취록 관련해서나 아니면 그 악질적으로 저기 했잖아요. 열린공감 TV 같은 경우도 그 문갑시기 같은 경우도 이 열린공감 TV에서 줄리 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지금도 뜯고 있잖아요. 쓰리 같은 새끼.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날아가면 이건 아마 구글 코리아 쪽에서 우리 토끼형 눈치를 보고 알아서 기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얘기했다고 또 이 새끼들이 그냥 뭐 수익 창출도 안 되는데 뭐 천이 날아가나 마나 뭐 상관이 나겠어요 뭐. 그리고 뭐 그래 기껏 뭐 그래 이제 정상 올려봐야 뭐 많이 올라가면 뭐 한 80회나 뭐 보통 뭐 한 40회 정도가 뭐 보통이고 상관은 없으니까요. 이것도 이제 조금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거네요.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강용석이는 이걸로 안 끝난다니까요. 어차피 걔는 지금 소송 걸려 있는 것도 있잖아요. 뭐 도도맘 뭐 사무소 위조인가? 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왜 주제를 벗어나게 과욕을 부리냐고 병신 새끼들아. 이 기생충 새끼들아. 그래. 아니 김건희가 1월 달에 분명히 기생충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생각을. 아니, 아니,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저 보수 쪽에 그 스피커 자체하는 그 유튜버들 좀 기생충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뭐, 여지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예 가세전을 찍어 놓고 기생충이라고 했잖아, 기생충이라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위기의식을 못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럼 김건희를 진짜 바보로 생각하나? 아니면 그 새끼들도 진짜 뭐 줄리 하니까 진짜 줄리라 생각하나? 아유 등신 새끼들. 그 이런 새끼들한테 물려가가지고 씨발 물고 빨고 아유 그 시간 있으면 저기 그 가가지고 게시물에 가가지고 한번 댓글 한번 보세요. 한 지금 아마 천 개가 넘게 달렸을 거야. 아유 쓰레기 같은 것들. 수준하고는 진짜 씨 아유. 그리고 박지현이가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3.1천하? 뭐 3.1 구테타? 그런데 이거를
사과를 할 거면 차라리 지방선거 끝나고 사과를 하든가. 그, 얘도 참, 그, 너무 어리니까. 왜냐면, 일단 어쨌든 지가, 그래, 당에서 욕을 먹었건 말았건 간에, 뭐,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그 대표잖아, 지금 어쨌든 당대표.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머리를 90도로 숙여가지고 죄송하다고, 개혁을 하겠다고 해놔놓고, 이 애들이, 뿌대니까 3일 만에 다시 당에다가 사과를 해? 윤호중이하고? 그럼 국민들은 뭐야? 국민들이 아니, 아무리 개돼지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하는 것들이야, 저거? 진짜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좀 들 거란 말이죠. 야, 정말, 이런, 흔히 말하는 콩가루 집구석인데, 이걸 어떻게 진짜, 아직도 어쨌든,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최소 35%가 강고하게 지지를 하냐고. 와, 정말, 3명 중에 1명이란 얘기 아니야. 3명 중에 1명이 이런 콩가루 집구석을 갖다가 콘크리트 지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 이재명이도 보세요. 박지원 논란 잘 모른대. 이게 지방선거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거 자체가 지금 내부에서부터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이 얘기는 뭡니까? 박지현이가 그냥 뭐 혼자 했던 상의를 하고 했던 막 간에 586 나가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럼 박지현이가 586 나가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저것도 쓰레기들이니까 일단 나가라, 이제 좀 쳐내겠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씨발 3일 만에 당에다가 사고를 해버리면 저 당은 안 되는 당이구나. 저 쓰레기 기득권이 너무도 강고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얘를 어쨌든 간에, 대충 봤을 때는 그래도 젊은 피다 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인정을 좀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라? 아니, 뭐, 개혁한다고, 쇄신한다고 해가지고, 젊은 애 데리고 와가지고, 참신한 애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할 것 같이 하더만, 어라? 안 되네? 참, 뭐, 됐어. 그리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막말. 근데 이 막말이라고 하면,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정fin에서 계속 그 당시에, 청문회 당시에, 저도 그러니까 기사로만 봤는데 오늘 보니까 그래, 온 정fin에서 그 당시에 그 국정감사 자료 화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도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래, 건망증이 치매 초기 증상이다. 그래 놓고 이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을 얘기한 거죠.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관, 를 설립하라고 국무회의에서 자기가 분명히 의사봉을 두들렸는데 이거를 자기는 모른다고 하니까 이거 건망증 아니냐. 그러니까 요 김성희 그 당시 의원이 자기 입으로 문재인이가 치매라는 얘기는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아줌마도 뭐 바보는 아닙니까. 그냥 뭐냐면은 그냥 애둘러서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막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막 광분을 하고 막 사과하라고 지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소위 보수 우파 의원이었으면 대충대충 사과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진짜 아니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내가 왜 사과를 하냐? 내가 뭐라고 했는데? 야, 씨발놈들아, 내가 뭐라고 했는데 사과를 해야 되냐고. 이거 치바답이더라고. 그래. 어제 말씀드렸듯이 정문회가 너무 기대돼요. 정문회가. 이 아줌마도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우와, 민주당 빨갱이 새끼들 그 독한 놈들을 기동민이 그 당시엔 기동민이더라고요. 그놈도 진성 빨갱이잖아요. 막 난리를 치는데 내가 왜 씨발라마 사과해야 되냐고. 내가 뭐라고 했다고 개새끼야. 내가 무슨 씨발 침이라고 했냐고.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어우. 그리고 이제 그래. 이제 교육부 이 아줌마도 뭐 일하는데 그 민주당에서 국조실 공무원 출신을 차관으로 임명하더니 장관도 짧은 기간 교육부 정책 자문위원 경력밖에 없는 타 분야 관계자를 지명했다. 교육을 망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비교육 전문가인 박순애 교육부 장관 지명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아니, 성비가 너무도 불균형이라고 해가지고 누구들 좋아하는 여자 다 맞춰가지고 지명을 했는데 청문회도 안 하고 니들 마음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니들 마음에 안 들고 그 문재인이 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조금 주치의하고 장관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그 정도 말밖에 안 했는데 또 무조건 반대를 하네? 이게 개돼지 국민들한테는 지금 현재 이런 인식이 조금씩 심어지고 있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얘들의 이 프레임은 토끼형이 청와대에 들어갔으면 정말로 잘 먹혀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지금. 뭐 경호고 지랄이고 필요 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씨발 시장이고 지랄이고 가가지고 막 밥 처먹고 경호고 지랄이고 필요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다가 막 저거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도 이리 지랄하는 걸 딱 보여주고 있잖아 얘들이. 그리고 이재명이는 얘도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죠. 분명히 처음에는 여론조사를 인정한다고 했는데 하루 이틀 만에 또 다 틀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전투표율이 30%를 넘는다면 이 후보가 유리하겠지만 20%대 초반이면 이 후보가 상당히 난감할 것.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대선만큼 높지 않고 관성적으로 전통적으로 투표를 많이 하는 연령대는 60대 이상인데 지금 발표되는 개항을 여론조사 결과는 60대가 집중적으로 윤영선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예상하기를 어떻게 예상하냐면 솔직히 이 정도 판세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안철수가 가가지고 자기 마누라하고 지 밑에 똘마니들 권은희 이태규 요런 홍어들 데리고 선거운동을 했으면 무조건 이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윤영선이라는 어쨌든 이제 그쪽에서는 그래 뭐 몇 번 나오긴 나왔지만 계속 떨어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예상하자면 이재명이가 이기면 3에서 4% 정도 차이로 이기고요. 만약에 윤영선이가 이기면 0.5에서 1% 내외로 이길 것 같다는 거. 이 정도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이재명이 이기면 한 3에서 4% 정도로 차이로 이길 거고 윤영선이가 이기면 0.5에서 1% 내외의 차이로 이긴다는 거죠. 아마 이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는 또 한 5%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라도가 정말 안 바뀌잖아요. 이번에도 보세요. 대선에서도 보세요.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막 해주겠는데도 전북이 그나마 14% 나왔잖아. 저도 그때 말씀드렸지, 와, 한 20%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최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한 7, 8%에서 한 20, 한 2, 3%, 2, 3% 정도 사이. 그런데도 다 해서 12%, 12.5% 정도 수준이었죠. 그 정도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가 이기면 최대 5% 차이. 그리고 윤영선이가 이기면 최대 1% 차이로 이길 것 같다는 거. 이 정도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이 새끼도, 야, 이렇게 말을 가볍게 하는 놈들 보면,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토끼 형이 진짜 신이라니까? 자기는 사라지겠다고 했잖아요. 현실 정치에 안 나오겠다며. 잊혀지고 싶다며. 그런데 오늘 또 사전투표 하면서 정치 발전을 위해 사전투표를 해달라. 또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와, 정말 이 빨갱이 새끼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람들이 보면 이 진짜 쓰레기구나가 느낌이 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95%는 이런 걸 못 느껴요. 말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또 내일 아침에 다르고 또 내일 저녁에 다르고 모레 아침이 다르고 모레 저녁이 다르고 막 수시로 말이 바뀌고 하는데도 이게 얼마나 이게 인성이 쓰레기인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그 관념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진짜 막 개개인적으로도 거짓말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거짓말에 대해서 내성이 대부분 다 생긴 것 같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지. 정말 심각하다니까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아까 이재명이도 보세요. 아니, 분명히 이틀 전인가 사흘 전인가 인터뷰에서, 믿는다고, 어려운 상황이 맞다고, 그래 놓고, 오늘 아침에 틀렸다고, 사기라고,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 이기는 걸,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이기는 걸로 나오는 그 이론조사는 또 뭡니까? 그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새끼들이 얼마나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상식에도 안 맞는 말을 하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아침에 한 말 다르고 저녁에 한 말 다르고 또 오늘 한 말이 다르고 내일 한 말이 다르고 이게 바로바로 표가 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의식을 안 느껴요. 우리 토끼 형은 단 한 번도 자기 말을 어겼던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만약에 앞뒤 말이 달라서 봐요. 아니, 그때 언제입니까? 뭐, 인수위 끝날 때쯤에 뭐, 병사 월급 200만원 하고, 손실보상금, 그 관련해서 뭐, 말이 조금 다르니 어쩌니 막 하면서 물어뜯었잖아요. 얼마나 물어뜯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우리 토끼형 작전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상황이 뭐,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아서 바뀐 게 아니고, 그리고 어제 여성 장관 임명한 것도, 국회 부의장이 그 얘기하고, 워싱턴 포스트에 그 개시장년 그게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바뀐 게 아니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청문회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아마, 김성희 그 아줌마가, 국정감사 때 자료 화면 보니까, 강단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마 청문회 또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순애 이 아줌마는 뭐, 이런저런 관련된 자료나 이게 없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청문회를 지켜보면 또 어떤지 한번 나오겠죠. 그때 김현숙 여가부 장관 아줌마처럼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꾸벅꾸벅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복을 채워가면서, 복월이라는 건 이거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화를 돋구는 거죠. 하여튼 청문회 때 지켜보면 뭔가 좀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하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검토한 적 없다. 검토한 적도 추진할 계획도 없다. 김대기 비서실장 개인적 의견이다. 새 정부 정책 방향 아니다. 논란거리를 던져주고 막 저거들끼리 물고 씻고 뜯고, 그래서 지식들 지정되면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는, 검토한 적 없는데? 패턴이 똑같다니까요. 곰곰이 살펴보면 그 무슨 사안에 대해서도 패턴이 똑같다니까. 그리고 이것도 한 며칠 동안 논란을 계속 키워왔죠. 여기에 대해서 대응 전혀 안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또 한마디 하잖아요. 중요한 일정들 공개하는 일정은 대부분 공개한다. 그 외 일정도 있고 개인 일정도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 드릴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상황도 있고 그 외 일정 뭐 이런 이제 일정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일정을 다 공개할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은 출퇴근하면서 이전 대통령과 비교해, 그러니까 보세요. 이전 대통령과 비교해 굉장히 투명하게 활동을 한다. 거의 모든 활동이 매우 투명하게 공개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개별 움직임에 대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도 복을 채우는 거잖아요. 메롱메롱 병신아. 그러니까 이럴 때 그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그러면 너그 지난 정권 때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할 때 NSC 단 한 번도 주재를 안 했는데 그때 뭐 했노? 그때 일정 한번 공개를 해봐라. 이렇게 반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반격은 절대 안 해. 그나마요, 뭡니까? 박민영이랑 이 젊은 새끼가 뭐 취임 직후부터 한 거라고는 용산 이전 발목 잡기, 출근 시간 날조 시비, 백화점 쇼핑 트집 잡기, 포토샵을 장난치기 같은 허접한 선동들이다. 이 정도밖에 안 해. 종편에 나와가지고 떠들어야 될 거 아니야. 떠들어야. 아니 그러면 지난 정권에 문재인 대통령 뭐 했냐고. 그 수많은 미사일이 발사될 때 단 한 번도 NSC 주재한 적도 없고, 그러면 그때 뭐 했는데. 세상에서 공무원이 그렇게 북한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고 시체가 버려질 때 그때 뭐 했냐고. 계속 떠들면 민주당 그대로 진짜 완전 진짜 몰살시킬 수 있다니까. 굳이 나중에 조사하고 안 해도 완전히 몰살시킬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거 안 하잖아. 한 몸이라니까, 이 새끼들은. 달라 보일 뿐이죠. 근데 결국에는 뒤에서는 저거들끼리 이때까지 다 짬짬이 다 헤쳐먹어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새끼들 딱 그게. 이게 무슨 보수야. 이게 무슨 우파냐고, 씨바. 그냥 버러지 새끼들이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도어 스태핑이라고 기자가 물었죠. 인사검증. 그러니까 오늘 아주 제스처도 써가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강력한 의지로 강한 의지로 이제 반론을 했죠. 그게 무슨 의미냐? 제가 이전에 그랬잖아요. 어, 처음에는 약간 얼렁뚱땅 얘기하고 그리고 뭔가 확실하게 뭔가 이게 있을 때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한다고.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언론 관련해서 뭐 징벌적 배상 얘기할 때 1월 말쯤인가 그냥 넌지시 한마디 툭 던져놓고 선거 유세에서 막판에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언론 노조 얘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강력하게 보세요. 법무부 인사검증, 이번에 하려는 인사검증은 미국 방식이다. 미국. 민주주의. 대통령실은 정책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앴고 사전 컨트롤타워나 옛날 특별감찰반에서 공직자 비위 정보를 수집하던 것을 안 하고 사정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고 비서실은 사전 컨트롤타워나 공직 후보자 비위 정보 수집도 안 한다. 대통령 비서실은 직접 그런 정보 수집 업무를 안 하고 별도 기구에서 받아서 해야 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고 자료도 축적될 수 있다.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다. 미국 방식대로. 여기서도 느껴지죠? 한미일 공조, 한미 공조.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을 뭐 내겠다고 하는데 뭐 이거야 뭐 건의안이니까 뭐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이거는 또 그 효과도 있잖아요. 자기는 뭐 검찰이든 이런 데다가 신경 쓸 때 안 쓴다고 자기는 민생에만 신경 쓰겠다고 그 일환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재명이 잡혀 들어가고 문재인이 잡혀 들어갈 때 뭐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를 못 하잖아. 이거는 제가 이 복장을 보니까 아마 93년도 어제 보여드렸던 사진은 봄이었잖아요. 이건 아마 한 2월달이나 그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벌써 삼층공원 아마 90 녹색 견장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93년 1월이나 2월 그때쯤일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잠바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삼층공원에서 찍은 거고, 여기는 개동 현대백화점 아니라 개동 현대본사 사옥 있는 옆에 원서공원이라고 여기서 찍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감사원. 여기서 쭉 올라가면 감사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딱 또 5월이지 않습니까? 아마 요 감사원 옆길로 쭉 끼고 딱 오르다가 감사원을 끼고 쭉 올라가면은 제가 기억에 아마 성대 후문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대 후문이. 그래 이제 봄에 딱 지금 이 시점이죠. 아카시아가 피지 않습니까? 거기 아카시아 향도 많이 나고. 여기저기 요 쭉 성대 후문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 아카시아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딱 이 시점이 되면 아카시아 향이 달달한 향이 이제 풍겨오죠.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가쪽으로 해가지고 차들이 좀 주차가 되어 있어요. 보면 그러면 한 번씩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야간이죠, 야간. 분명히 불도 꺼져 있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번씩 이제 보면 차가 이제 울렁쿨렁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제법 있어요. 딱 요맘때쯤 되면. 그러면 이제 순찰차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 순찰차 위에 보면 이 순찰차 위에 보면 어 여기에는 이제 그 경광등이 있고 요 앞에 서치라이트가 달려 있거든요. 서치라이트가 이게 내부에서 조정이 돼요. 이게 전후좌우로. 그러면 불 꺼진 차가 뭐 아래 위로 좀 들썩들썩 한다 싶으면 쫙 요 스치라이트를 겨냥을 쫙 시켜가지고 맞춰가지고 라이트를 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참말로. 아, 뭐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아무튼 삼천공원 갑자기 사진을 보니까 또 한번 언제 기회 되면 한번 가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은 기회가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편안한 주말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